안녕하세요. CDU 청담의성형외과 피부과 원장 양동준 김선희 이사입니다. 이사님. 네. 혹시 저희 유튜브 채널 많이 보시나요? 당연하죠. 저희 영상에 피드백을 받고 싶은 마음에 보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해 하시는 거 없는지도 많이 보죠. 저희도 초보 유튜버이긴 하지만 채널을 사랑하는 마음은 유튜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을 거예요. 제가 이 유튜브 얘기를 왜 했냐면 그동안 저희가 어떤 정보를 알려드렸나 이렇게 한번 보다가요. 코성형 부작용에 대해서는 코피가 날 때는 이렇게 하시고 이런 거는 주의하시고 뭐 이런 영상들은 많은데 실제로 이 부작용에 대해서 한꺼번에 모아놓은 영상은 없더라고요. 확실히 한 영상 안에 모아놓게 된다면 편리하긴 하겠네요. 그렇다면 오늘은 코성형 부작용 총모음집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코성형의 경우 보형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부위보다도 부작용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성형 부작용 이 영상 하나로 끝내드립니다. 특집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코성형 부작용은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모든 게 거의 다 염증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절개하다 보니까 세균도 침투하기 쉬운 부분도 있고요. 또 실리콘 같은 보형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확률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로가 많기 때문에 뭐 하나가 딱 원인이다 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혹시 가시래기라고 아시나요? 이게 표준어로는 이 거스러움이라고 하는데 손톱 옆부분 살이 이렇게 보풀처럼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 들린 부분이 이렇게 뜯겨나고 며칠이 지났을 때 어떨 때는 뜯겼을 때만 잠깐 아프고 괜찮아지는데 또 어떨 때는 뜯고 난 후에 그 자리가 막 빨개지고 퉁퉁 붓고 너무 아프기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 염증이 발생한 건데요. 같은 이 거스름이어도 어떨 때는 염증이 생기고 또 어떨 때는 안 생기고 하는 것처럼 염증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는 건 맞지만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후에 최대한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시라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 모든 수술은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하지만 코 수술의 경우는 더욱더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코성형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우선 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생기는 부작용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코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수술하고 나면 절개 부위가 이렇게 아물고 있는데 세수를 하다가 물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아프거나 이상이 느껴지면 바로 병원에 내원해서 올바른 처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코끝이 빨개지는 경우입니다. 루돌프 사슴코처럼 코끝이 빨개지는 거죠. 사실 이런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냥 빠르게 병원 내원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아프지 않으니까 병원을 늦게 내원하신다면 보형물을 빼야 하거나 심하면 배송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축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이 구축은 수술 후에 생긴 피막에 의해서 코끝이 들려서 올라가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물질이라는 것을 우리 몸에서 깨닫고 이 주변 조직들이 둘러싸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방어막을 치는 거죠. 하지만 이 피막이 모든 방에서 같은 두께로 생기는 게 아닌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보형물이 얇은 쪽으로 밀려나게 되죠. 그 결과 보형물이 자리 잡지 못하고 흔들리거나 밀려 올라가거나 반대로 튀어나오거나 하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또 코 성형의 다른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보형물이 휘는 경우입니다. 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한쪽 콧구멍만 열고 들어가서 휘어있는 보형물을 원 위치로 보내고 나서 다시 휘어진 위치로 가지 못하도록 일주일 동안 테이프 고정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피부가 빨개지는 경우입니다. 코를 세우게 되면 피부가 받는 텐션이 그만큼 세지는데요. 그 텐션을 피부가 이기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빨개지게 됩니다. 특히 코끝의 피부가 빨개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 세 번째로는 피부가 얇아져서 이 이식한 연골이나 보형물이 비치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제 코끝이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기증 진피를 덧대주면 많은 경우에 좋아집니다. 기증 진피를 덧대주는 수술 역시도 한 20분 정도로 끝나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입니다. 네 번째로 수술 초기에 생기는 혈종입니다. 수술하고 나면 당연히 안쪽에 피가 고이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저절로 흡수되고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고인 피가 좀 많은 경우에는 주사기를 이용해서 빼주고 나서 다시 테이프로 압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콧구멍이 짝짝인 경우입니다. 원래 대부분 콧구멍이 비대칭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만 이 콧구멍의 비대칭은 원래의 경우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참 다양한 부작용이 있죠. 이 모든 부작용은 다 병원에 내원하여서 최대한 빠른 처방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바로 수술하신 병원에 내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코 성형 부작용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코 성형을 하셨거나 성형을 하실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 성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CDU 청담 성형외과를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DU 청담 성형외과 피부과 양동준 원장 김선희 이사였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